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을 제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지이사회에서 제명 결의를 했을 때 과연 그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사회에서 제명한 결의가 효력이 있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지켜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이사회에서 조합원을 제명한 것은 조건부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불가능한 경우도, 그것은 권한의 주체 그리고 사유의 중대성, 절차의 적법성을 모두 갖췄을 때만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조합 규약상의 권한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사회가 제명 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총회에서 조합원 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사회나 그리고 대의원회까지 권한을 부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총회와 대의원에만 권한을 부여하고 이사회가 제외된 경우들도 있으니 이것은 조합규약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고, 이것은 각자 조합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조합의 사례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당 조합, 본인 조합의 규약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이 있다고 하면 사유의 중대성,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대표적인 제명 사유로는 분담금을 미납을 했을 때 제명이 가능한데, 분담금 미납 이외에도 여러 사유로 조합원들을 제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대위를 구성을 했다거나 아니면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 뭐 비대위의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비대위까지는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계속 조합에 열람복사 가처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요청했을 때 이것을 방해로 간주하고 제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뒤에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명이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외에도 공급계약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제 착공 직전이긴 하지만 추가 분담금이 많이 발생을 해서 조합원들로서는 그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는 공급계약서까지를 작성하기를 망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때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제명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반드시 제명 이전에는 소명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은 제명 절차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 제명 사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상세하게 알려줘야 되고, 그에 따른 소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소명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많긴 합니다. 다만 그 형식적이라고 하더라도 외형상 어쨌든 소명 절차를 거쳤다라고 인정이 된다 하면 법원에서는 잘 받아들여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그 소명 절차가 아주 형식적으로, 특히나 절차만 마련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나서 3일 이내에 소명을 해라든지 기간적으로 매우 짧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제명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규약상의 권한 주체 확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합 규약에서 제명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권한으로 명시한 경우도 있고 총회나 대의원의 권한을 명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사회와 총회, 대의원회를 모두 명시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에 이사회 권한이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사회에서 제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제외돼 있고 총회나 대의원회로 권한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사회에서 결의를 한다 하면 무효가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명 사유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단순한 의견 충돌이라든지 경미한 의무 위반, 예를 들어서 주소라든지 연락처 등이 변경되어야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제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법원에서 적법한 제명 사유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관계 다툼이 남아있는 상태, 대표적인 경우에 있어서 업무방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법원에서는 이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민사상에서는 업무방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활동하는 사업방해 명목으로 제명을 하는 경우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흔한 제명 사유 중에 하나라 할 것인데, 이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합 사업을, 다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조합 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합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조합 집행부를 변경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제지시키기 위해서 제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나, 이러한 사유로 제명했을 경우에 법원에서는 정당한 제명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를 거의 제명 사유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정당한 제명 사유로 보통 인정하는 것은 분담금 미납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 미납 같은 경우는 법원이 쉽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분담금 미납을 만들기 위해서 간혹 일부 조합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중도금 1회차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1-1회차, 1-2회차, 1-3회차 식으로 해서 금액을 200만원, 200만원, 나머지 2천만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미납을 했을 때 1차 중도금을 사실상 1차 중도금임에도 불구하고 미납을 했을 때 2회 이상 미납했다라고 하면서 제명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사유가 불충분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의를 무효로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되겠는데 제명 사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제명 사유와 근거 규정 그리고 위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을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 상세한 사유를 모두 근거 자료까지 제공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근거 자료에 기반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합원의 소명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통보가 아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소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와 시간을 부여해야 됩니다. 기회 같은 경우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족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통지를 한 다음에 3, 4일 후에 결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라고 하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에 있어서도 의결 정족수를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됩니다. 적법한 이사수가 참석을 하고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회 통지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다시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명 대상과 이해관계 있는 임원은 의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기록도 명확하게 보관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을 반드시 해둬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주택법에 따라서 제명 결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사회 의사록은 15일 이내 작성일로부터 15일 후에 게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유의해야 하고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공개를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애초에 그 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조합 측에서는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보면 조합규약상에 이사회 제명 권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제명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되며 그리고 실질적인 소명 기회와 사전 통지를 해야지 조합원 제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조합원 제명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권한이 없거나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를 해서 가처분 소송을 통해서 임시의 지위를 부여받아서 조합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제명 절차를 엄격히 보는 이유는 조합원으로서 지위가 박탈되고 조합원으로서 모든 권리 의무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다룰 수 있는 이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에 있어서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재산 손실도 상당하기 때문에 제명 절차를 엄격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납부한 분담금을 상당액을 몰취하게 되는데 이것은 보통 조합 규약에 따라서 탈퇴가 되면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을 하게 되고 그 반환 시기도 규약에 따라서는 입주 이후에 반환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제명되는 조합원에게는 상당한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엄격히 본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상 실무상 이사회를 의결로 제명을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후에 통해서 추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가 잘못된 절차를 거쳐서 결의를 했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총회에서 추인만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 이사회 결의 과정에 있는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총회에서 추인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이사회 결의 이전에 필요한 절차들, 소명 절차들을 모두 거친다든지 해서 총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기존의 하자와 별개로 총회 결의로서 제명이 인정되는 경우들도 있음을 참고해야 해요. 제명되는 조합원으로서는 자료 확인, 제명 통보 즉시 규약이라든지 회의록, 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시고 이후에 규약을 통해서 이사회가 제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확인을 할 뿐만 아니라 사유가 경미하거나 사실관계 다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는 정당한 결과도 없습니다. 제명은 조합의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엄격한 법적 통제 아래서만 유효하고 법원도 엄격하게 제명을 인정한다라는 점에
유의하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